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밤에 잠들 잘 못 주무실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암호자산 투자했는데 세금만 내고 괜히 다 영원으로 수렴하고 내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야? 걱정들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뉴스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커스터디 은행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국민은행이 아톰리그 랩스를 통해서 암호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할 거다. 그 정우현 님이 이 대표로 있는 아톰리그 랩스가 그 선봉에 서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우현 님이 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국내에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거의 처음으로 도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줬었고 많은 정보를 주셨던 첫 번째 선구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분이 이제 움직여서 이제 서서히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 말고도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안 드리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제도권 수용이 코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내가 투자를 진행해서 당장 숫자가 올라가야만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당연히 은행 계좌가 불어나야 마음의 안도를 느끼는 거는 인간의 심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제도권 수용이 가시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예전에 국민은행만 나왔는데 지금은 신한은에다가 농협에다가 하나은행까지 뭐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디가 뭐냐? 쉽게 말해서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등이 금융자산 영역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도 점쳐지고 있다. 기존에 있는 대형 은행권들이 왜 암호자산 시장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왜 준비를 할까? 이게 단기적으로 3개월만, 3년 동안만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존재할까? 그렇게 보시면 오판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자국에서 각각 뭐 미국이든 그게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자국에서 더 이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물 경제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일자리 잃는 사람이 더 많아. 자영업자들 지금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점 휴업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세금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이쪽 분이라고 저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엔 올려줄 거다.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거다.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선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한은행 디지털그룹의 블록체인 셀장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기존 은행이 해왔던 수탁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탁 대상이 바뀔 뿐이다 라고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기존에 수탁으로 했었던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해 부동산, 미술품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다못해 부동산이나 미술품까지 여기에 접목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자,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상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는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특근법이 어떻게 나오든 미국 세기나 CFTC에서 법이 어떻게 정비가 되든 24일날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날 FATF에서 과연 암호자산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지 그게 아마 향후 암호자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의 다 완성 단계 끝까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수용의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관점이 당장은 낫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단독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이 뉴스만 딱 보시면 와 이거 주식시장 이러다가 이거 망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득을 얻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득분을 정부에서 가져간다? 이거 투자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물 경제는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주식시장, 플랫폼 산업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창궐하겠구나. 세수 창출이 이쪽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암호자산 시장하고 증권 시장하고 인터체인지 되는 크로스 오버되는 어떤 그런 식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존에 없었던 세금 체계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국내에 편중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비율이 올라가고 뭔가 법이 생기면 다른 나라도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그 선도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데 정책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래서 채권, 파생상품에도 세금 부과한다. 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한국 떠나야지, 외국 가면 잘 살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되게 나는 암호화폐로 돈 벌면 해외로 이민 가야지, 국적 변경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동양인 비하 이런 게 벌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기 전부터. 흑인보다 더 하위 취급받는 거는 사실은 동양인들이 더 많이 하위 취급받아요. 인종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 사람이 동양인보다 더 하위 취급받고 이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근데 인종차별 원인이 실업률 증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민을 실제로 가시거나 거기 가서 당사자들이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 백인들이, 코케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구하기 더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사람들이 블레임하는 건 정부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웃에 사는 동양인들, 바로 이웃에 사는 흑인들 비하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먹고 살기 힘든 지구다.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한국을 떠나서 어디를 가시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피부적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고학력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 AI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학력이 인플레가 나서 결국엔 실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로봇의 노동력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도 불필요하게 된다. 과연 현물 경제가 축소하는데 이 그림자 세력들은 어디서 세수 창출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죠. 그거는 결국엔 이런 파생시장, 암호화폐 시장 이쪽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몰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금이 아니냐? 이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블룸버그에 이제 제공한 2020년 YTD 퍼포먼스에 관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2020년도 3월달 중순서부터 비트코인이 골드나 펀드나 SPX보다는 상승률이 되게 가팔았어요. 그래서 여기만 딱 끊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되게 약삭빠르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골드보다는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불안해요. 지금 보면. 그죠? 전염병은 계속 극도로 창궐하고 여기저기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이면 원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위로 상승해서 1800, 1900, 2000불은 벌써 넘었었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거는 제도권 금융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리브라를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런 다국적 은행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막스 카이저가 이거를 그냥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JP모건,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 BIS, 웰스파고,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럴, 여기 보면 리만 브라더스, 시티뱅크, sakso뱅크, 모건 스탠리, 이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디지털 커런시, CBDC에 관련해가지고 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다 잡혀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서부터 이제 지금은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캡처한 거라 시간이 좀 흘렀을 텐데 16시간 정도 흘러가면, 지금서부터 16시간 정도 흘러가면 한 내일 새벽 정도 되겠네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2018년 1월달 이후로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난이도가 최고로 증가하게 이들이 조정을 해놨어요. 플러스 15.3%가 올라가요.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채굴에 관한 수익률을 떨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소채굴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중소채굴자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그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되게 오랜만에 거의 2년이 넘었네요. 2년 몇 개월 만에 난이도를 이렇게 증가시킨다. 이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관해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트론, 링크, 에이다, 테조스, 아톰코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건 없어요. 롱이 51%, 52%, 53%, 53%. 그래서 그냥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에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질리카, 시빅 같은 경우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달, 5월달인가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뒤늦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누구냐면 시빅하고 시아코인일 거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시아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추세 이탈 흐름을 보였다. 근데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에이다도 그렇고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카이버 네트워크, 질리카도 마찬가지로 이 더블탑 부분에서 다 무너져서 요 부분에서 아마 조정 장세에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밑에 하위 개념에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그러니까 미들캡, 로우캡에 있는 그런 것 중에 CB코인은 마찬가지로 원화로 했을 때 30원대에서 지금 4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상승을 되게 많이 못했던 코인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이오스랑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못 올라가고, 이거 말고도 아마 시총 높은 코인들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비리비리하게 지금 어느 선에서 떨굴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아마 만들어서 그려놨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폭락 장세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의 차트리스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구간을. 그래서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다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00불대를 깼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했지만 9,250달러를 한 번은 더 찍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횡보를 그리면서 당분간도 이 연출이 연속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내일 새벽이 한 번 더 이제 파동을 요란하게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서 이걸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XRP 나와 있고 이오스 나와 있고 인기 코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추종하고 있는 리플 코인인데, XRP가 스탠다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오스는 람보, 그리고 문이다, 이거 홀드하자, 이렇게 막. 그래서 인기 있는 이 코인들을 옆에서 이제 비인기 코인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되게 우리보다 더 인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코인이 안 좋다, 이 코인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은 몸이 무거워요. 움직일 때 보면,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 반해서 비인기이고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어. 근데 또 기술력은 또 있어. 그건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딸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코인, 일정 부분의 코인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그게 기축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한편으로 되게 웃죠. 계속 몇 년을 지켜봐오면
그렇게 이 시장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럴 경향이 되게 심해요. 내가 투자한 코인만 다 좋은 코인으로 보여.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좀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며칠 전이구나. 지금 보시면 6월 11일 날 그러니까 미국 어떤 그 일자로 했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그 몇 가지 그 암호자산에 관해서 본인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 이래서 리스트업 시킬 거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보면 아라곤도 있고 뱅커, 콤프, 디지바이트, 호라이젠, 리버피어, 아니면 뉴메리어, 킴네트워크, 오리진 프로토콜, 랜더 토큰, 시아코인, 뭐 스케일 네트워크 하고 비체인까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괜찮은 코인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베리 실버트라는 이 인물 있죠. 베리 실버트라는 이 존재가 뭐라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걸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워버렸는데, 리버피어하고 호라이젠 코인이 거기 리스트업 된 거에 관해서 자기는 되게 굉장하게 보고 있다, 감명 깊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DCG 그룹의 오너가 누구예요? 베리 실버트죠. 이 베리 실버트가 코인베이스의 오너예요. 네? 근데 DCG 그룹에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호라이젠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게 상장되기를 되게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상장되기를 바래.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이 언제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리버피어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호라이즌보다. 근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벌써 코인베이스 주인인데, 여기 이쪽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호라이즌인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논할 관점은 아니다. 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시세 갖다 분명히 장난을 칠 거다라고 이제 예시를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 1000층짜리가 규제 미로에 남아있는 동안 와스앱은 피아트 전자결제를 대부시켰다. 그러니까 리브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스앱은 브라질에서 1억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위한 즉각적인 인앱 결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와스앱은 다른 국가에서 전자결제를 위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징 거인 개인 인앱 결제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그게 이제 와스앱이 됐었고, 와스앱은 앞으로도 언젠가 리브라 코인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 및 인도와 같은 국가의 전국 와스앱 결제와 달리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비은행권을 위한 글로벌 솔루션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장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거랑 다른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소유한 디지털 지갑인 노비의 5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갑에 일단 출시되면 와스앱에 통합되어 리브라 USD, 리브라 유로, 리브라 파운드와 같은 사내 안정코인인 리브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와스앱의 주인인 회사고 또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진짜 노리는 건 뭐냐면 현물경제, 이커머스에서 본인들이 전체 시장을 잡아먹겠다. 페이먼트 관련해서 그런 야망을 지금 저커버그는 꿈꾸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노비라는 전자지갑 회사를 인수했어요. 노비라는 전자지갑이 와스앱에서 페이먼트 시스템에 운영돼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지금 코인텔레그래피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노비라는 지갑에 리브라도 통용돼서 결국엔 유통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더 거시적으로 나가서 뭐가 있냐면 2019년 9월 달부터 페이스북 호라이젠이 아니라 호라이존이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가상현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 스페이스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고 더 진보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까지 있는 가장 진보된 가상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오큘러스 퀘스트나 VR 기기를 이용해서 호라이즌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고 친구와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구현될 거고, 저커버그가 꿈꾸는 세상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 안에서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거래소 간 자금이동 규칙 공동망 구축하자,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디다가 어떤 거래소에 뭘 보내고 뭘 어떻게 해서 인출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특근법을 대비해서 FATF 가이드라인을 위시해서 준비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작업을 마치겠죠. 그리고 세금을 물리기 위한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국내가 거래소 간 자금 이동 규칙을 공동망 구축하자 이 얘기가 나오면 본인 인증을 각 거래소마다 다 걸어 두셨을 거 아니에요. 뭐 몇 개 거래소를 사용하시든. 그러면 국내 거래소 간 이게 공동화되면 해외 거래소도 각국 뭐 중국 거래소, 미국 거래소 다 이게 공동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 국가 간의 공동망이 또 체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가두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시세 펌핑을 일으켜주면서 인출할 사람 인출하면서 세금 내고 할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하면서 시세 형성을 아마 분명히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FATF 가이드라인도 어정쩡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특근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한국적 단어로 표현해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 나온 아이디어가 국내 거래소 간 공동망이다. 블록체인 협회 혹은 특정 회사의 은행망의 금융결제원과 같은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전송에 한해서는 자금 이동 규칙이 지켜줄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긴 했지만 저는 뉴스에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전서부터 이들은 작업을 다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FATF가 코앞인데. 그래서 어쨌건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러다 폭락하진 않을 거야.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오늘 새벽 정도가 될 텐데, 오늘 새벽이 될 거예요. 한 5-6시간 후가 되니까 그때 어떤 파란이 불진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큰 대세 흐름에서는 아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중 대형 은행들이 움직임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